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이 지난 15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이인우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이주석 감사 등 15명의 임원과 변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 월드옥타 오클랜드 지회 최소영 부회장, 제뉴질랜드 상공인연합회 오우진 회장을 비롯한 현지 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오클랜드 한인회, 세계 한인무역협회 오클랜드 지회와 제뉴질랜드 상공인 연합회 등 5개 기관은 업무 협약에서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와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경제 공동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의 각 중소기업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뉴질랜드 좀 방문 오신 동안 계시는 동안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또 춥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자연이 세계에서 오염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또 계시는 동안 뉴질랜드 인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주 보양물도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가지고 많은 서로 교류 앞으로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는 크라이스처치와 오클랜드 지회, 두 지회가 있고요. 전체는 한 60-7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연 한 번씩 차세대 무역 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을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한 장의 종이로 끝나지 말고 또 거기에 인해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서로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제품을 뉴질랜드에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같이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뉴질랜드 제품을 수입할 게 뭔지를 공유를 하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사업을 일정 부분 위수탁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가 불안하고 아이들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외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떠난 이민자는 2,2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의 경우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민을 택하고 있고 중산층은 한국 내에서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이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미화 6억 2,500만 달러치의 부동산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F-35A 구입과 관련해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들 스텔스 폭격기의 구입은 작년 9월 서명한 군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미디어는 산동성에서 JY-26 장거리 3차원 레이더를 개발해 한국에서 비행하는 F-22 스텔스 폭격기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레이더는 500km 떨어진 거리에서 제트 엔진의 열을 추적해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북한의 화성-15 탄도미사일은 미국 전역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호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는 12,800km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한국 국방부 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00km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국방백서는 또 이러한 자료는 위성과 비행기 그리고 미사일 발사 레이더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에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화기용 인터넷이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스피드 테스트 회사인 오클라가 전 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연결 속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초당 76.72MB로 세계 평균 27.22MB에 비해 2.8배나 빠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 인터넷 접속 속도가 초당 54.98MB로 6위였으나 5G 서비스가 시작된 4월에는 63.81MB로 3위였고 지금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5G 가입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69일 만인 지난 6월 10일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1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억 달러 규모의 설탕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인도의 정부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한 후 지금은 브라질, 과테말라 등과 함께 분쟁 해결 패널을 요청했습니다. 호주는 인도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설탕의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했고 따라서 호주의 농가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와 인도 양국 간의 설탕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호주의 사이먼 버밍엄 무역부 장관은 양국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는 튼튼하다고 밝히고 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탕 산업에 종사하는 4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군사용 반자동 소총을 지난 주말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기 매입 행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900여 명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군사용 반자동 소총을 정부에 팔겠다고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테러 사건 이후 법으로 군사용 반자동 소총의 소지를 금지시켰고 앞으로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260여 차례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기 매입 이벤트는 지난주 토요일에 크라이스트처치의 리카톤 경기장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무장 경찰이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행사 첫날에 900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군사용 반자동 소총 소지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중앙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울루루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등산 금지령이 내리기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울루루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를 최근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모습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에즈록으로도 알려져 있는 울루루는 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들에게는 영적인 산으로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현지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울루루에 올라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근처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울루루 카타투타 국립공원 측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등산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울루루 등반은 오는 10월부터 금지됩니다. 호주에서 낙타를 기르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국내외에서 낙타 우유를 사려는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생 낙타는 전 세계에서 120만 마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단복 낙타로 우유 생산에 적합해 호주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또 몸집이 작은 박트리안 쌍복 낙타가 야생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낙타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 낙타 우유 산업이 크게 번성해 지금은 호주 전역에서 낙타를 기르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경찰 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384kg의 코카인, 시중가 1억 4,400만 달러치를 수입 중인 중고품 굴착기 안에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과 호주 연방경찰 그리고 호주 국경수비대는 공동으로 코카인 수색 작업을 벌여 범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굴착기를 압류해서 검사해 코카인을 숨겨 들여오는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는데 이 굴착기는 남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중고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뉴월드 테푸케 브랜드 뉴질랜드 비프 민스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이 제품은 쇠고기 민스 안에 흰색이나 검은색의 부드러운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 제품을 산 사람은 수입한 슈퍼마켓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근호는 설탕 음료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은 프랑스의 과학자가 지난 5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캔의 콜라를 마실 경우 암 발병률이 18%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사이먼 손리 박사는 이는 설탕음료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설탕은 심장병과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사에서처럼 일주일에 2캔보다 훨씬 많은 콜라를 마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대북금융 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 있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로부터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가운데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되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 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또는 대리 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 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 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